세계 기사 선수권 대회가 개막해 다음 달 1일까지 계속됩니다. 20여 개국 100여 명이 전통 기마 기술을 선보입니다. 삼배옷 재료인 삼을 전통 방식으로 쪄서 익히는 삼굿 재현 행사가 정선에서 열렸습니다.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술국치 109주년을 맞아 영동 지역에서도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도내 각급 학교는 조기를 달았습니다. 강릉 남대천 하류에 태풍에 떠내려온 쓰레기가 쌓여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장비 투입이 쉽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말을 타고 달리며 활을 쏘는 세 개의 기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나라의 전통과 기마 기술을 볼 수 있어 유네스코에서 후원하는 전통 민속 경기인 세계 기사 대회가 오늘 속초에서 개막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말 위에서 궁사가 활 시위를 당깁니다. 화살이 관역에 맞는 위치에 따라 점수가 매겨집니다. 전 세계 20여 개국 100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속초에서 열리는 세계 기사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각 나라의 전통 의상에다 전통 활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This is actually my third time competing here, so I came already in 2015 and 2016, and I really like to come here. The atmosphere is always really great. Lots of nice people. We kind of all know each other, so yeah, it's nice. 기사 경기는 120m와 150m, 180m로 구분돼 화살을 한 발에서 최대 3발까지 쏘는 방식입니다. 승마는 고삐를 잡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고삐를 풀어주면서 활하고 화살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거니까 이게 균형도 잘 잡아야 되고 집중력도 많이 필요해야 되고. 각 나라의 기마 전통 문화를 볼 수 있어 유네스코의 후원을 받아 세계 문화유산 등재도 추진 중입니다. 자기 나라의 그 전통 복장, 전통 활, 화살집 이러한 장구들을 전부 각 나라의 모습대로 해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세계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사대회는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를 겸해서 다음 달 1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삼배옷의 재료인 삼을 찌는 삼굿은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해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삼농사와 삼배짜기로 유명했던 정선에서 해마다 삼굿 재현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불을 피우는 돌구덩이와 삼대를 넣는 삼구덩이를 나란히 파고 삼굿에 불을 피웁니다. 오랫동안 달궈진 돌무더기에 물을 뿌리면 솟구치는 뜨거운 수증기가 삼대 구덩이로 들어가 삼을 익히게 됩니다. 수확한 삼을 찌는 이른바 삼굿 작업입니다. 돌을 달구는 일에서 삼을 완전히 찌기까지는 만 하루 이상이 꼬박 걸립니다. 삼대를 꺼내 껍질을 벗기고 씻어 말린 뒤 하나하나 가늘게 찢으면 삼배 재료가 됩니다. 정선 지역은 한때 삼 재배와 삼배짜기로 전국 최고의 명성을 자랑했습니다. 삼은 지대가 좀 높은데 서늘한 지방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집집마다 삼배를 안 한 집이 한 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삼굿이 많은 시간과 노동이 필요해 사라지다시피 하자 정선문화원과 남면 유평마을 주민들이 6년 전부터 전통 방식으로 삼굿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돼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힘들기는 하지만은 해가지고 지역 문화재로서 길이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전통 방식의 삼굿 축제는 유평리 마을에서 유일하게 펼쳐지고 있어 전승 보존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경술국치 109주년을 맞아 영동 지역에서도 추념식과 조기 개양 등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복회 강원도지부 영동 북부 연합주회는 오늘 오전 보은회관 대강당에서 109주년 경술국치 추념식과 함께 경제보복을 일삼고 있는 아베 정권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도 경술국치를 맞아 우리의 주권을 빼앗긴 슬픔과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 조기를 개양했습니다. 강릉 커피 축제 기간인 오는 10월 5일
대규모 K-팝 공연이 열립니다. 강릉시는 지난 5월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에 선정돼 커피 축제 기간인 오는 10월 5일 강릉 종합경기장에서 K-팝 월드 페스타 공연을 개최합니다. 커피 축제와 연계한 이번 공연에는 엑소의 첸과 트와이스 등 K-팝 가수들이 대거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달 초부터 강원도교육청에선 학교 청소원들이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이들을 청사 밖으로 강제로 내보내면서 청소원들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출입문 앞. 교육청 안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학교 청소원들을 교육청 직원들이 강제로 내보낸 뒤 못 들어오게 막고 있습니다. 청소원들은 교육감실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인 지 24일 만에 강제 퇴거됐습니다. 출입문 앞 곳곳에서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과 교육청 직원들 간의 극심한 언쟁과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강원도교육청 출입문 앞에는 이렇게 텐트와 이부자리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 이곳으로는 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삭발과 함께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삭발 중 한 청소원은 실신해 구급차에 이송됐습니다. 민병기 교육감을 믿고 진보 교육감이라고 믿고 열심히 선거운동도 하고 많이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런 현상입니다. 농성 중인 노조원들은 학교 청소원 중에서도 정년 65세를 넘긴 고령자들. 내년 2월 강원도 교육청에 직접 고용을 앞두고 정년을 넘겨 해고 위기를 맞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당장 지금 인제라도 일어나면 당장 굶어요. 나 집도 새 살아요. 한 달에 돈 30만 40만 해주는데 그 돈 줄 돈도 없잖아요. 그럼 없이 난 뭐 먹고 살아요. 고령의 노조원들은 생계가 걸려 있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교육청 앞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이들의 사정은 딱하지만 정년 이후 유예 기간을 더 늘려달라는 건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농성 중이신 분들은 모두 67세 이상인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다시 또 유예 기간을 달라고 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나이가 많은 비정규직의 상황은 정책 과도기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진 않더라도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집중호우로 떠내려온 각종 쓰레기가 강릉 남대천 하류에 가득해 자원봉사자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이 많은 데다 접근마저 쉽지 않아 완전 제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배현환 기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보트를 타고 나무와 스티로폼을 건져 올립니다. 지난 26일부터 수거 작업을 시작해 수십 포대 넘게 쌓여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남대천에 흘러든 쓰레기들이 태풍이 지나간 뒤 물살이 느려지는 시내 구간에 가득합니다. 냄새는 그전보다 좀 나긴 나도 그 정도 덜 나요. 대신 덜 나는 대신에 물이 좀 오염이 돼가지고 풀이 좀 나가지고 전부터 저기도 풀이거든. 강릉 남대천에 엄청난 양의 이물질이 떠내려와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속에 떠다니는 쓰레기도 가득해 작업용 보트가 다니기도 쉽지 않습니다. 장비 투입도 어려워 장대와 손으로만 수거하느라 작업 속도가 느립니다. 나이 먹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심에 많이 못 차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7m짜리를 장대를 이용해가지고선 그걸 이제 끌어당겼는데 끝에까지 같이 차려가지를 못해가지고. 남대천 하류와 바다를 오염시키는 쓰레기는 양이 많고 접근이 어려워 자원봉사에 의존하기보다는 강릉시의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도내 항만과 어항 인프라 개발 사업을 위한 내년 예산으로 59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동해안 3단계 북방파제 설치와 삼척항 친수시설 조성, 주문진항 무량장 확충, 대포항 무량장 개선, 보강 등 9개 사업에 59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동해안 3단계 북방파제 설치와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 방지 등 7개 사업은 내년에 완공하고 동해안 3단계 진입도로 개설 등 2개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MBC 강원 영동이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 숨이 제130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 숨은 6.25 전쟁 당시 영동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을 취재해 좋은 평가를 받아 제130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지역기획보도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제130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시상식은 오늘 오전 서울방송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삼척시 도계읍에 공공임대주택 120세대가 건립됩니다. 삼척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으로 도계읍 도계리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 120세대를 건립하기로 하고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토지주택공사는 올 연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의 사업 승인을 받은 뒤 보상을 시작해 오는 2021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150여억 원 가운데 10%는 삼척시가 부담합니다. 다음 달 강릉 지역에서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이 마련됩니다. 강릉 아트센터에서는 다음 달 3일부터 10일까지 미술 전시 행사인 강원 아트페어 강릉전이 열리고 7일과 8일에는 강릉원주대 해란문화관에서 국제무용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다음 달 22일과 23일에는 대한민국 농악축제와 어린이 농악경연대회, 27일과 28일엔 강릉문화제 야행 등 30여 개의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됩니다. 고성군이 지역 내 관광시설 홍보를 위해 핫플레이스 10선을 선정해 발표합니다. 고성군은 DMZ 평화의 길과 왕곡마을, 고성 라벤더타운 등 인기 관광지 10곳을 선정하고 리플릿과 동영상 등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고성군은 기존 고성 8경은 고정된 관광지로 활용하고 핫플레이스는 설문조사와 검색 포털 등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람객 수가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25일까지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람객은 45,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늘었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은 2010년과 2011년 9만여 명에 이르렀던 관람객이 4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2017년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양양구는 박물관 인근에 있는 쌍호 습지를 둘러보는 탐방로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면 관람객이 더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내 연간 출생아 수가 10년 동안 32.5% 줄었습니다. 통계청의 출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8,351명으로 지난 2008년 12,373명보다 32.5% 감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도내 출생아 수는 4,2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14명보다 2.7% 감소했습니다. 강원랜드 희망재단이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과 재무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오는 11월 29일까지 수시 공모하는 시설자금 대출은 최대 1억 원, 운전자금 대출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연간 2% 이내의 조건으로 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재무진단과 재무활용 컨설팅은 태백과 정선, 삼척 등 폐광 지역 4개 시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